곧 예비창업 패키지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예비창업 패키지는 사업자가 없는 예비창업자에게 최대 1억 원을 대가 없이 지원해주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매년 3, 4월에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비창업 패키지에 최종 선정되면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주변에도 예비창업 패키지를 받아본 지인이 생긴 것입니다. 예비창업 패키지 관련해서는 무엇이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물어보세요. 매년 상황에 따라서 예비창업 패키지의 세부 일정은 약간 변동이 있지만 행정처리 방식은 똑같습니다. 일단 3월에 서류를 접수하면 4월에 1차 서류, 2차 발표 평가를 진행합니다. 만약 최종 선정됐다면 4월 말쯤 선정된 지원금 금액이 적힌 합격 메일이 옵니다. 이때가 정말 행복합니다. 몇 개월 동안 노력한 끝에 원했던 것을 이룬 것이니까요. 선정된 사실에 기뻐하고 있다 보면 협약, 멘토리스트, 지원금 사용 방법, 주관기관 담당자, 심화교육, K-스타트업 사용 방법 등 다양한 행정 관련 메일이 옵니다. 그럼 놓치지 말고 하나씩 다 읽어보세요. 만약 안내문을 보지 못하고 행정 실수를 하면 지원금 사용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예비창업 패키지 관련해서 모든 행정 처리는 K-스타트업에서 진행합니다. 그럼 최종 선정되고 5월에 해야 하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협약을 진행합니다. 협약은 안내문에 따라 K-스타트업 사이트에서 하면 됩니다. 협약이 완료되면 주관기관 담당자와 인사를 합니다. 주관기관 담당자는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승인해주는 사람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담당 멘토를 정해야 합니다. 주관기관에서 주는 멘토 리스트를 보고 본인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멘토로 정하면 됩니다. 주관기관 담당자와 마찬가지로 담당 멘토도 지원금 사용에 많은 영향력이 있고 멘토와 매월 1회 멘토링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멘토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가장 중요한 지원금 사용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지원금 집행도 모두 K-스타트업 사이트에서 진행합니다. 어디에 돈을 사용하는지 계약서 같은 증빙 자료를 모아서 제출하면 주관기관 담당자가 보고 이상이 없을 때 승인해줍니다. 예비창업 패키지 같은 정부 지원 사업은 창업 지원금을 대가 없이 준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하지만 지원금 사용이 다소 번거롭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지원금 집행을 원활하게 하려면 협약 시작인 5월 1일을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좋습니다. 직원 고용 및 전자세금 계산서는 사업자가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최종 선정되고 여러 행정 처리를 하다 보면 5월이 순식간에 지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실제 협약 기간은 5월 1일부터입니다. 그래서 5월부터 창업지원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원금을 집행을 위한 협약 주관기관 담당자 배정이 5월에 진행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창업지원금은 6월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5월에 발생한 비용을 지원금으로 사용 못한다는 건 아닙니다. 지원금 집행이 가능하기 전까지 일단 대표자 본인 돈을 사용하고 6월에 사용한 만큼 대표자 본인 계좌로 돈을 받으면 됩니다. 6월에는 본격적으로 창업과 관련된 일을 합니다. 5월에 받지 못한 창업지원금 집행, 사무실 임차, 직원 고용, 세무기장 맡기기 등을 하면 됩니다. 예비창업자라면 이런 일은 다 처음이라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저는 직원 고용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업무 전달, 직원 복지, 조직 운영 등 모든 게 처음이라 어려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벌써 협약기간 중 2개월이 지나갑니다. 보통 협약기간은 8개월로 5월에서 12월까지입니다. 이제 남은 6개월 동안 사업계획서에 작성한 모든 계획을 완료해야 합니다. 주로 시제품 제작이 핵심입니다. 저는 시제품으로 웹사이트와 어플을 만들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3개월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대략 5개월은 걸린 것 같습니다. 저는 외주 50%, 자체 개발 50%로 시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외주는 3개월, 자체 개발은 2개월 걸렸습니다. 개발 외주를 하게 되면 외주업체 선정, 프로토타입 제작, 기능 정의서, 디자인, 검수, 1, 2차 수정을 해야 합니다. 외주회사 정할 때 여러 곳 미팅도 해보고 계약서도 확실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이 계획처럼 딱딱 진행되지 않고 조금씩 딜레이 됩니다. 이렇게 개발 외주로 시제품 틀을 만들고 핵심 기술을 자체 개발했습니다. 다행히 운이 좋게 훌륭한 개발자를 만나 자체 개발에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시제품 제작 이외에도 특허 등록, 마케팅, 영업 등 다양한 업무를 하다 보면 정말 8개월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또한 협약기간 동안 중간중간 주관기관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서류 제출, 중간감사, 필수교육 이수, 월별 멘토링이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월별 진행보고서가 있습니다. 중간감사는 주관기관 담당자님 혹은 멘토님이 사무실에 방문합니다. 필수교육 이수는 주관기관에서 말하는 교육을 정해진 기간에 이수해야 합니다. 월별 멘토링은 5월에 정한 멘토님과 매월 멘토링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어제 협약한 것 같은데 내일 최종 결과 발표를 하는 기분입니다. 최종 결과 발표는 12월에 협약이 끝나고 합니다. 협약 기간 동안 본인이 한 모든 창업 활동을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이 발표를 통해서 최우수, 우수, 보통 실패로 평가합니다. 최우수가 나오면 다른 지원 사업에서 약간의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가 나오면 사용한 창업지원금이 환수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웬만해서는 실패가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최종 발표까지 하면 예비 창업 패키지 모든 과정이 끝납니다. 사후 관리라고 협약기간 끝난 후에도 가끔 주관기관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럼 요청하는 자료를 잘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예비 창업 패키지는 예비 창업자에게 기회입니다. 몇천만 원 지원받아서 잘 되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고 실패해도 잃은 돈을 갚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회가 된다면 한 번쯤 예비 창업 패키지에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인생에 다시 없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템 찾기, 사업계획서 작성, 발표, 지원금 집행 이 모든 과정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비 창업 패키지에서 최대 금액인 1억 원을 받아본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전 이제 여러분의 지인입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지원금 정보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